모택동 사상과 중국혁명 제2장 모순론. 동지, 동료, 동무, 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잡담을 좀 하겠습니다. 제2장의 제목이 모순론입니다. 공산주의 이론, 공산주의 교리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는 그 변증법이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유물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물론은 쉽게 말해서 모든 그 일의 토대는 경제적인 것이다. 그런 거를 물질적인 것이다. 그거를 그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이고, 모순론이래. 변증법이라는 게, 변증법을 약간 동양적으로 표현을 하면 모순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편에서 그 영상 마치기 전에 모택동이 글을 참 이해하기 쉽게 쓰는 것 같다, 그렇게 비교적 이해하기 쉽게 말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모순론을 통해서 변증법이 어떤 건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의 영화 중에 후난성 전투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그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해서 창건 100주년 해서 만든 영화인데, 중국 이름으로는 건당 위협이라는 그 제목이고, 한국에서는 후난성 전투라는 그 제목으로 개봉을 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이 모순론이나 앞에 그 실천론을 쓸 당시의 시대 상황이 어떤지를 약간 재미있게 이해하시는데 도움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화에서는 약간 여담입니다만, 그 모택동이 약간 장동건 비슷하게 배우가 그렇게 나와요. 네, 들어와 있습니다. 제2장 모순론. 1949년 10월 1일 모택동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을 선포하고 있다. 사물의 모순 법칙, 대립과 통일의 법칙은 유물 변증법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다. 레닌은 변증법은 대상의 본질 자체 내에 있는 모순을 연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 철학 논문은 모택동의 실천론에 뒤이어 동일한 목적으로 당내에 존재한 엄중한 교조주의 사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쓴 것으로서 일찍 연한 항일군사정치대학에서 강연한 일이 있다. 모택동 선집에 수록할 때 저자는 부분적 보충, 삭제 및 수정을 가하였다. 1. 레닌 철학노트 해겔 철학 4강의 제1권 엘레아학파 제1절 적유참조. 레닌은 이 법칙을 변증법의 핵심이라고 말하였다. 레닌 전집, 변증법 문제에 관하여 통일체를 두 부분으로 나누며 그 모순되는 부분을 인식하는 것, 변증법의 정수이다. 그리고 레닌 전집 속의 해겔의 쳐서 논리학의 적유 중에서 변증법은 간단히 대립물의 통일에 관한 학설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것으로써 변증법의 핵심이 파악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설명과 전개가 필요하다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칙을 연구하려면 광범위한 철학적 문제까지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 유물 변증법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란 두 가지: 세계관 모순의 일반성, 모순의 특수성, 주요 모순과 모순의 주요 측면, 모순되는 제 측면의 동일성과 투쟁성, 모순에서 적대가 차지하는 지위이다.
러시아 철학계에서는 최근 수년 동안 데보린 학파의 유심론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관심을 가지게 하였다. 데보린의 유심론은 중국 공산당에 매우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쳤다. 중국 공산당 내의 교조주의 사상은 이 학파의 사상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철학 연구의 주요 활동은 교조주의 사상을 일수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1. 두 가지 세계관. 인류 인식의 역사에는 세계의 발전 법칙에 관한 두 가지 견해가 있다. 그 한 가지는 형이상학적 견해이고 다른 한 가지는 변증법적 견해로서 이 두 견해는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다. 레닌은 발전, 진화에 대한 두 가지의 가능한 역사상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의 관점은 1. 발전은 감소와 증가라고 생각하는 것. 2. 발전은 대립과 통일. 동일물이 두 가지의 서로 배척하는 대립으로 되어 있고 대립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 이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레닌 전제 변증법의 문제에 관하여 참조. 형이상학은 현학이라고도 한다. 이 사상은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유심론적 세계관을 갖게 하였다. 유럽에서 자산계급 초기의 유물론도 역시 형이상학적이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사회 경제적 면에서 자본주의의 생산력이 높은 발전 단계에 들어서고 계급투쟁과 과학이 모두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으로 발전하여 공업, 무산계급이 역사 발전의 추진력으로 작용하면서 마르크스주의적 유물 변증법적 세계관이 성립되었다. 그런데 자산계급 사이에 반동적 유신론 이외에 공공연하고 매우 노골적인 속류진화론이 나타나 유물 변증법에 대항하게 되었다. 속류진화론의 세계관이란 것은 정적인 관점에서 세계를 보는 것이다. 이 세계관은 세계의 모든 사물 그리고 그 형태와 종류를 영원히 서로 고립되고 영원히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만일 변화가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수의 증감, 장소의 변경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증감이나 변경의 원인을 사물의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외부에 있다는 것이다. 외부인 힘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한다. 형이상학자들은 세계의 서로 다른 사물과 사물의 특성은 그것들이 존재하기 시작한 때부터 그러한 것이고 그 후에 변하는 수량인 확대, 축소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한 사물은 언제나 동일한 사물로만 반복하여 생성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종류의 사물로는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형이상학자들은 자본주의적 착취, 자본주의적 경쟁, 자본주의 사회의 개인주의적 사상 등은 고대의 노예 사회에서도 심지어는 원시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그것은 영원히 변함없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 발전의 원인도 사회에 있어서 지리, 기후 등의 조건으로부터 그것을 설명한다. 그들은 사물의 외부에서 발전의 원인을 찾고 유물 변증법에서 말하는 사물이 내부 모순에 의해서 발전한다는 학설을 부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물의 질적 다양성을 설명하지 못하며 어느 질이 다른 질로 변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러한 사상은 17, 18세기 유럽에서는 기계론적 유물론으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는 속류진화론이 나타났다. 중국에서는 천도불변이고 도도불변이다 라는 형이상학적 사상이 오랫동안 부패한 봉건 지배 계급들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다. 최근 100년 동안 유럽의 기계론적 유물론과 속류진화론이 전래되어 이들 사상은 자산계급에 의해 지켜져 왔다. 한조 때의 공자 학파 중의 유명한 대표자 동중서 BC 179년부터 104년은 한무제에게 도의 군어는 천에서 온다. 천은 변하지 않으며 도도 역시 변하지 않는라고 말하였다. 도라는 것은 중국 고대 철학가들의 통용어로서 그 뜻은 길은 도리인데 법칙은 합법직성으로 해석된다.
형이상학적 세계관과는 상반된 유물 변증법적 세계관은 사물의 내부로부터 한 사물과 다른 사물과의 관계로부터 사물의 발전을 연구한다고 주장한다. 사물의 발전은 사물에 내재하는 필연적인 자기 운동으로 정의하며 사물의 운동은 모두 그 주위의 다른 사물과 서로 관련을 맺으면서 서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한다. 사물 발전의 근본 원인은 사물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내부에 있으며 사물에 내재하는 모순성에 있다. 모든 사물의 내부에는 모두 이런 모순성이 있기 때문에 사물은 운동하며 발전한다. 사물에 내재하는 이런 모순성이 사물 발전의 근본 원인이며 어느 사물과 다른 사물과의 상호 관련 관계를 맺고 상호 영향을 주는 것은 사물 발전의 제2차적 원인이다. 이와 같이 유물 변증법은 형이상학의 기계론적 유물론 및 속류 진화론에서 말하는 외인론은 피동론을 강하게 반대한다. 단순한 외부 원인은 사물의 기계적 운동, 범위의 대소, 수량의 증감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뿐이고 사물의 성질이 왜 제각각 서로 변화하는가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실제로 외부의 힘에 의한 기계적 운동도 역시 사물에 내재하는 모순성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식물이나 동물이 자라고 수가 증가하는 것도 내부 모순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발전도 외부 원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다. 많은 국가가 거의 같은 지리적 조건과 기후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전의 차이, 불균형은 대단히 크다. 같은 한 나라를 놓고 보더라도 지리나 기후의 변화가 없는 조건에서도 그 사회의 변화는 매우 크다. 제국주의 러시아는 사회주의적 러시아로 변하였으며 봉건적 세국 일본은 제국주의 일본으로 변하였는데 이들 나라들의 지리나 기후가 변화했기 때문은 아니다. 오랫동안 봉건제도가 지배하고 있던 중국도 최근 100년 동안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 지금은 자유해방의 신중국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것도 중국의 지리나 기후가 변했기 때문은 아니다. 지구 전체는 지구 각 부분의 지리와 기후가 변화하고는 있으나 그 변화는 사회의 변화와 비교하면 매우 미미하다. 전자가 몇만 년을 단위로 하여 그 변화를 나타내지만 후자는 몇천 년, 몇백 년, 몇십 년이나 심지어는 몇 년 아니 몇 달, 혁명 시기의 경우 내에도 그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 유물 변증법적 관점에 의하면 자연계의 변화는 주로 자연계의 내부 모순의 발전에 의하여 일어나며 사회의 변화는 사회 내부 모순의 발전, 생산력과 생산관계와의 모순, 계급 간의 모순, 새로운 것과 낡은 것 간의 모순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고 이러한 모순의 발전에 의하여 사회의 전진 신구 사회의 교체가 이루어진다. 유물 변증법은 외부 원인을 배제하는가? 결코 배제하지 않는다. 유물 변증법의 외부 원인은 변화의 조건이고 내부 원인은 변화의 근거이며 외부 원인은 내부 원인을 통하여 작용한다고 한다. 계란은 적당한 온도에서 병아리로 변하지만 온도가 돌을 병아리로 변하게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양자의 근거가 다르기 때문이다. 각국 인민의 상호 영향은 항상 존재한다. 자본주의 시대, 특히 제국주의와 무산계급 혁명의 시대에는 각 나라가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으로 상호 영향뿐만 아니라 충격도 크다. 사회주의 10월 혁명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사에도 큰 기원을 열어놓았다. 그것은 세계 각국 내부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으며 중국 내부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각국 내부 및 중국 내부의 법질서를 통하여 일어난 것이었다. 양 군대가 서로 싸우게 되면 한쪽은 승리하고 한쪽은 패배하는데 그 승패는 언제나 내부 원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승리는 그가 강하거나 그 지위가 바르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고 패배는 그가 약하거나 지휘가 바르지 못한 결과로서 외부 원인은 내부 원인을 통해서 작용한다.
내부 원인이 더 중요하다. 음, 오히려 음, 그 아예 내부 원인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단정하고 있네요, 여기서는. 뭐 그 내부 원인이 더 중요하다가 아니라. 네. 1927년에 중국에서 대자산 계급이 무산 계급을 패배시키게 된 것은 중국 무산 계급 내부의 중국 공산당 내부의 기회주의를 통해서 작용한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기회주의를 청산하였을 때 중국 혁명은 다시 발전하였다. 그 후 중국 혁명이 다시 적으로부터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우리 당내에 모험주의가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이러한 모험주의를 청산하였을 때 중국의 위협은 다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한 정당이 혁명을 승리로 이끌려면 반드시 그 정치 노선의 명확성과 조직의 공고성이 요구된다. 변증법적 세계관은 중국과 유럽에서 이미 고대에 생겨났다. 그러나 고대의 변증법은 자연적인 소박한 성격을 띈 것이었다. 그것은 당시에 사회적, 역사적 조건 때문에 아직 완벽한 이론으로 될 수 없었으며 세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후 형이상학으로 대체되었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헤겔은 변증법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으나 그의 변증법은 유심론적 변증법이었다. 무산계급 운동가인 마르크스 엥겔스가 인류 인식사의 성과를 종합하고 특히 헤겔 변증법의 합리적인 부분을 비판적으로 흡수하여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이라는 위대한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것으로 인류 역사상의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후 레닌과 스탈린에 의하여 이 위대한 이론은 더욱 발전하였다. 이 이론이 중국에 전해지자 사상계에 큰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이 변증법적 세계관은 각 사물의 모순의 운동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이 분석에 기초하여 모순의 해결 방법을 찾아낼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사물 모순의 법칙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자주